진주에서 사실 끔찍한 일이 발생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 남성이 본인을 돌봐주러 온 친누나를 무참히 흉기로 살해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도 함께 보시죠. 지금 특별한 직업이 없이 30년째 조현병을 알아온 58살의 서모 씨가 전남에서 가족과 함께 살다가 부산에서 홀로 지내면서 61살의 누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이 서 씨가 다리를 다친 후 화를 많이 내는 등 증세가 좀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누나가 치료받자라고 동생을 설득했는데 올해 2월에 이 서 씨가 자진 입원해서 한 달간 치료를 받기도 했어요. 퇴원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과 전화 및 방문 상담까지 진행을 해왔던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 24일 반찬은 먹지 않고 밥만 먹는다라는 이 동생 소식이 전해져서 누나가 전남에서 가족들과 있다가 다시 이제 동생 집으로 온 거예요. 부산에. 27일 동생을 찾아온 누나를 이 동생은 흉기로 무참히 살해를 합니다. 이 센터 직원이 상담위에서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그제 오후 5시쯤 서 씨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살해는 27일에 이루어졌는데 이 복지센터 직원은 그제 오후에 이제 방문을 한 거죠. 이 남성은 문 열어주지 않고 누나는 자고 있어요 라고 횡설수설을 합니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 체포를 하고 정상적 조사가 불가능해서 강제 입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모든 조현병 환자가 이 같은 위험한 행동을 벌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치료와 약물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게 통상적인 의학적 판단인데 이 남성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백기종 팀장님, 네. 안타까워요. 이번에 친누나. 사실 그렇습니다. 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조현병 하면 이제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망상이나 환청, 환각이 일어납니다. 이제 환청이 일어납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방금 김진 앵커께서도 혹시 우리나라 그 조현병 환자가 세계 이 발현율이 보통 1%입니다. 우리나라는 50여만 명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연간 형사 입건, 그러니까 발생 한 200만 건 되는데 형사 입건되는 게 180만 건 정도 됩니다. 근데 조현병의 사건은 거의 1% 미만입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를 한다라는 측면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자, 발생하는 경우에 굉장히 흉악한 범죄로 이 돌변이 된다라는 거죠. 진주 살인 방화 사건 있죠. 그다음에 강북 삼성병원의 임세원 그 의사 살인 사건 있죠. 그리고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사건 있죠. 강서 PC방 살인 사건. 그다음에 부산 얼마 전에 있었던 여대생 살인하고 유기한 사건.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인데 문제는 치료를 중단한 이후에 약을 복용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해버리면 이런 발현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 가족들도 신경을 쓰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사실 5남매인가 6남매의 그 맞이였습니다. 61세 된 누나가. 근데 40여 년을 조현병을 앓고 있는 58세 된 이 동생을 보통 한 달에 일주일 정도 먼 지역에서 와서 돌봐주고 이제 이랬던 건데 한번 보세요. 복지센터 상담 직원과 약속이 돼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근데 누나가 사망한지 안 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누나도 안 받고 동생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난 30일 날 오후 5시에 문을 두들기니까 안에서 이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누나 자고 있어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을 열지 않으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찰과 소방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소방이 강제로 문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3일째 누나가 27일 날 사망을 하셨는데 3일 동안 이분은 건넌방에서 문고리를 잡고 누나 자고 있어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는 이 부분이 전해지면서 저는 이게 살인사건이라기보다는 가족이나 국가가 막아야 되는 이 범죄가 막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과 먹먹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조현병에 대한 관리 약 50만으로 추정되는 이 대부분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철저하게 치료를 도와주는 이런 입장이 돼야 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치료를 중단하는 부분에서 정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서 씨 같은 경우에는 사건 이전에도 이상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네, 뭐 페트병으로 벽을 두드려서 경찰이 왔었다고도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위험 속에서 잠재적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올해 1월 28일하고 19일인가요? 당시에 이 서 씨가 문제가 있어서 누나가 경찰에 입원 요청을 했는데 3번이나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본인이 완강히 거절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결과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입원을 했지만 나중에 증세가 많이 호전됐다라고 하는 의사의 판단을 받고 사실은 퇴원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증세가 호전됐다라고 하는 것하고 약 먹는 것하고 간의 인과관계를 조금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복지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복지사가 14번 정도 올해 1월 28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14번이나 A씨 이 서 씨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했지만 다 거절당했다는 다 거절했다.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식의 공공기관에서의 그런 행정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없다. 정도다. 예. 그런데 그거를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일반인, 민간인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해결하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좀 강제적인 것 더 동원해서라도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군가가 정말 다치고 누군가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조현병 환자들은 괜찮습니다. 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법론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